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10배로 인상하라는 협박을 일삼다가 결국 전 세계 전문가들 앞에서 한국과 1대1로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자신의 동맹국 협박 전략에 겁을 먹은 전 세계 국가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을 확신했고 전 세계 앞에서 한국에 개망신을 주며 쉽게 분담금 10배 인상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의 협박에 대해 한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대응을 하자 백악관은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이 트럼프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버트 헤인즈, 백악관 동맹관리 담당 국가 안보보좌관입니다. 26년 동안 저는 외국 정부와 협상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외교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만든 연극이 벌어졌거든요. 대통령은 모든 동맹국에게 한국이 무임승차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지지를 얻으면 한국에 대한 주한미군 분담금 10배 인상 계약을 이끌어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CNN, BBC, NHK, 폭스, 스카이, AFP, 연합 등 7개 주요 미디어 네트워크가 단일 라이브 피드를 공유하는 드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트럼프의 지시는 저에게 노골적이었습니다. 공정해 보이지만 한국이 피를 흘리게 하세요. 우리는 전 세계 앞에서 서울에게 존중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는 이를 투명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건 고화질 공개 처형이었죠. 그날 아침 워싱턴 글로벌 컨벤션 센터에 들어갔을 때 공기는 전자열기와 자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거대한 배너가 떠 있었죠. G7 글로벌 프레스 풀 라이브 마이너스 한미 방위비 협상. 마치 회의라기보다는 올림픽의 권력 행사처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싱가포르에 이르는 모든 외국 책상과 함께 웨스트 윙 상황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 임무는 간단했어요. 한국의 방위비를 10배 인상하라는 워싱턴의 요구를 전달하고 한국이 테이블에 가져온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었죠. 제작진은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헤인즈 씨 15초 안에 모든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이어 피스를 통해 이미 글로벌 앵커들이 방송을 소개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CNN은 미국이 서울에 더 많은 기여를 촉구하는 워싱턴의 역사적 장면이라고 썼습니다. BBC는 동맹 충성도에 대한 시험이 전 세계 시청자 앞에서 펼쳐집니다. 라고 적었죠. 그들의 목소리는 우월한 교향곡으로 어우러졌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카메라의 빨간 불이 깜빡이자 저는 넥타이를 곧게 펴고 시작했습니다. 70년 동안 미국은 한반도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군대는 자유와 폭정 사이에 서 있었고 다른 군대는 우리의 방패 아래에서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십에는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며 미국의 인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효과를 위해 잠시 멈췄어요. 대한민국은 분담금을 10배로 늘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공중에 띄웠습니다. 섬광탄이 총성처럼 터졌어요. 해설 부스에서 1차 분석이 나왔습니다. BBC 패널은 미국이 동맹국들 사이에서 규율을 재확인하고 있다라는데 동의했습니다. 폭스는 저를 책임의 목소리라고 불렀죠. 도쿄의 NHK 앵커조차도 희미하게 웃으며 한국은 이제 미국의 희생에 감사를 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이어폰으로 다시 튀어오르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마치 모든 악기가 복종의 음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국은 해외 기지를 건설하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에 자금을 지원하며 아시아를 부유하게 만든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여러분들이 밤에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이제 서울이 짐을 나눠야 할 때입니다. 홀은 정중한 박수로 터져 나왔습니다. 한 일본 기자가 공개적으로 웃었어요. 피드 전반에 걸쳐 앵커들은 서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각 네트워크는 각자의 각도를 제시했지만 모두 같은 메시지를 반영했습니다. 워싱턴 강세, 서울 침묵. BBC의 그래픽팀은 1953년부터 한국에서 미국의 지출을 보여주는 차트를 업데이트했어요. 폭스는 캡션으로
제 이미지를 덮었습니다. 로버트 헤인즈 미국은 그동안 혼자 방패를 들고 다녔습니다. 무대 위 제어부스에서는 감독들이 라이브 소셜미디어 반응을 티커에 입력했습니다. 제 얼굴 아래에는 전 세계에서 올라온 트윗이 스크롤되었어요. 한국의 겸손은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서울에 대한 전례 없는 압력. 이제 미국은 청구서 지불을 중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프레스 풀 포맷은 굴욕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였고 저는 그 엔지니어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어디에 있나요? 저는 마이크가 잡힐 정도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응시했죠. 테이블 위의 명판에는 강준호 외교부 전략국 국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닌 국장일 뿐입니다. 바로 제가 원했던 것, 작은 것의 상징이었죠. 저는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강 국장님, 워싱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편이 편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짧은 고개 끄덕임 외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희 제안서를 검토할 시간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현재 지불액의 10배입니다. 미국인의 생명 비용을 고려하면 전혀 과도하지 않죠. 번역이 헤드셋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몇 초 만에 CNN의 하위 3분의 1에 제 인용문이 표시되었습니다. 자유에는 대가가 있다. BBC는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엄중한 알림. 강 국장은 아무 표정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지켜보았죠. 저는 직접 공기를 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은 훨씬 더 관대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지를 건설하고 무역로를 보호하고 심지어 자동차를 수입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서울이 약간의 감사를 표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장내에는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폭스뉴스 해설자는 헤인즈가 학생에게 교수처럼 강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성의 목소리라고 믿었고 감사하지 않은 동맹에게 규율을 회복시킨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동안 강 국장의 눈에는 대본에 맞지 않는 조용하고 움직일 수 없는 고요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여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기다리기 위해 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약간 긴장감이 들기도 했지만 패권국 앞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가 승리하고 말겠죠. 그런데 그때 강준호 국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화난 표정도 굴욕감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안정적으로 보였죠. 그는 모서리에 달아있는 얇은 폴더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행원도 디지털 슬라이드도 없었어요. 그냥 종이였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부드럽게 말하더군요. 영수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장은 무해하게 느껴질 정도로 차분했지만 마이크는 모든 음절을 사로잡았습니다. CNN 앵커는 문장 도중 침묵에 잠겼습니다. 강 국장은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색과 회색으로 인쇄된 종이들, 숫자, 줄 항목, 정부 인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단의 첫 페이지를 평평하게 깔았습니다. 우리는 전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지를 움직이는 힘. 당신의 병영을 채우는 빈말이에요. 한국 내 미군 시설의 모든 조명, 레이더 타워, 모든 데이터 서버가 한국 전력망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미군은 한국에서 전기요금을 지불하지 않죠.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작년에만 미군에 공급된 총 에너지 비용이 3억 1,200만 달러를 넘었으며 이는 전적으로 한국 납세자들이 부담했습니다. 홀은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확대했어요. 그의 어조는 비난이 아니라 사실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기지는 우리의 전력망으로 구동됩니다. 당신의 막사에 있는 모든 불빛이 우리의 청구서에 불타고 있습니다. 강 국장은 곧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상하수도, 오산, 대구, 군산의 기지와 그에 연결된 저장고는 한국 공공시설에서 관리하는 공공상수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미국은 고정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은 우리 지자체에서 흡수하죠. 유지보수, 정화, 하수 처리 등 미국 국방부가 아닌 전부 한국의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는 거의 정중하게 다시 눈을 들어 올렸습니다.
총 금액은 연간 8,700만 달러입니다. 다음은 도로 네트워크입니다. 그는 화면을 탭했습니다. 이미지는 미국의 모든 주요 시설을 연결하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국가 지도로 이동했습니다. 미군의 기지 접근, 장갑 수송, 물류를 위해 한국은 특별히 2,000km의 공공도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곳은 단 1m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간 유지비 2,900억 원. 한국의 지방정부가 부담합니다. 미국 탱크가 도로를 파손해도 한국이 도로를 수리하죠. 복도 뒤쪽에 있던 누군가가 기침을 했습니다. 이제 공기가 거의 금속처럼 더 밀집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 국장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당신들의 호송대가 우리 도시를 통과할 때 우리 시민들은 그 뒤에 거리를 재포장하는 유류세를 납부합니다. 강 국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통신 회선. 지휘 네트워크를 하와이의 태평양 사령부, 오키나와의 방위망, 그리고 위성에 연결하는 광섬유 케이블은 우리의 땅속에서 작동하며 우리 엔지니어들이 유지 관리하고 예산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는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킬로미터당 유지비는 360만 원입니다. 1만 1000km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폴더를 닫았어요. 우리는 항상 조용히 결제합니다. 미국처럼 소란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절차 따위로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박수도 없었습니다. 해설도 없었죠. 진행자들조차 얼어붙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7개의 네트워크 피드에는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강 국장의 목소리는 말 그대로 방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기지 아래의 격자, 즉 눈에 보이는 비용일 뿐입니다. 그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는 다시 폴더에 손을 뻗어 또 다른 문서인 공식 정부 감사를 펼쳤습니다. 헤더에는 대한민국 미군 주둔지 종합재정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주한미군은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전액 면제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기본 계약자, 공급업체, 서비스 공급업체가 포함됩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면제 금액은 총 5조 8천억 원으로 약 44억 달러입니다. 귀하가 지불한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환경 복구 비용. 기지나 훈련 구역 아래에서 연료 누출이 발생하면 정화 비용은 미국 국방부에 청구되지 않습니다. 한국 환경부에서 부담하죠. 그는 말을 쉬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143곳이 오염되었습니다. 12곳은 아직 처리 중입니다. 현장당 평균 정화 비용은 27억 원이며 총 비용은 3억 8천만 달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BBC 앵커는 라이브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한 줄씩 해체하고 있습니다. 강 국장은 이어서 기지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 주둔군지위협정 제13조에 따라 2,000달러 미만의 모든 청구권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합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1조 2천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는 눈부신 불빛 아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사기 위해 지불한 9억 2천만 달러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당신의 울타리 주변의 침묵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합니다. 한국이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문장은 천천히 신중하게 복도를 떠돌았어요. 번역가들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로 반복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위해 울타리 주변의 침묵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합니다. 저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손가락이 조이는 것을 느꼈어요. 문구는 간단했지만 무게는 포탄처럼 떨어졌습니다. 강 국장은 이어 당신의 항공기가 우리 학교의 벽을 흔들면 창문을 대체하는 것은 우리의 세금입니다. 당신의 훈련장에서 산불이 나면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선을 넘는 것은 우리 소방관들입니다. 당신의 기지가 확장되면 집을 잃는 것은 우리 국민이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정부예요. 미국은 그 비용을 배상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적이 없죠. 강 국장은 마지막 페이지를 테이블 위로 낮췄습니다. 70년 동안 미군 주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20조 원을 넘습니다. 이는 약 150억 달러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미사일, 항공기, 차량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산업 수출은 미국 기업에 9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화를 내며 말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했을 뿐이었어요.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러 오셨군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누구를 위한 비용인가요? 카메라가 더 가까이 확대되어 무표정한 그의 얼굴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그때 도전하기 위해가 아니라 결론을 내리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헤인즈 씨, 우리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서 있는 땅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케이블, 당신들이 마시는 물, 당신들이 이용하는 도로, 전부 우리가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 없었죠. 그러자 그는 거의 들리지 않게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청구서를 보낸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라고 덧붙이더군요. 관제소의 방송국 국장은 컷오프할지 계속할지 확신이 서지 않은 채 미친 듯이 지시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네트워크는 이를 거부했어요. CNN의 앵커는 이것이 역사입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BBC는 내러티브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죠.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솔직히 조명이 다시 어두워졌을 때 저는 한국 사절단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준호 국장은 앉지 않았어요.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어조로 글로벌 기자들의 청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인즈 씨, 저는 지금 당신에게 비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떨까요? 그의 뒤에 있는 화면이 바뀌었고 희미해진 흑백 사진이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강을 알아보았어요. 그건 낙동강이었죠. 좁은 다리가 그 위를 가로지르며 연기가 육지의 정맥처럼 위로 말려 올라갑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가 왜 그것을 보여주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강 씨의 목소리는 낮지만 흔들림 없이 복도를 가득 메웠죠. 1950년 8월. 낙동강. 바다 앞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미 제8군은 후퇴 중이었고 포위되어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오직 한국의 흙과 강만 있었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때 다리를 날려버리라는 명령이 왔습니다. 홀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BBC 앵커조차도 속삭이는 논평을 중단했어요. 그러나 한국의 병사들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편에는 여전히 수백 명의 미군 병사들이 혼란 속에서 건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제1사단은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강을 6시간 더 지켰어요. 그들은 물이 검게 변할 때까지 싸웠고 마지막 트럭이 건너갔을 때도 싸웠습니다. 결국 한국 병사들이 여전히 다리 위에서 싸우고 있는 채로 다리를 폭파했죠. 사진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다리였는데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부러진 뼈처럼 튀어나온 강철 갈비뼈. 이미지 아래에 흰색 글씨로 작은 캡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건너갈 수 있도록 목숨을 바쳐 강을 지켰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복도를 휩쓸고 지나갔어요. CNN은 그게 진짜 사실인가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강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1972년에 기밀 해제된 미 육군 기록 보관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제1사단이 없었다면 미국 제8군은 전멸했을 것입니다. 그는 소리치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래전에 외웠던 부고를 암송하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공식 비용입니다. 그는 폴더에 있는 수치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300명의 한국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계산에 따르면 한국군의 희생 덕분에 미국이 얻은 전략적 가치는 2개의 전투 사단이 구원받은 것과 같아요. 현대적인 추정치로는 약 20억 달러의 군사 자산이 보존된 셈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달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체중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묵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 협상을 위해 준비한 통계의 전체 벽보다 더 큰 중력을 담고 있었어요. 강 국장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군인들이 하얀 빈 공간에 줄지어 모여 있더군요. 이것은 함흥입니다. 1950년 겨울입니다. 라고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전쟁 중 가장 추운 기온, 영하 30도였습니다. 혈액 공급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운송도 없고
의료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서서 화면이 방을 가득 채우도록 했어요. 야전 병원이 나타났습니다. 얼음으로 얼어붙은 텐트와 담요로 쌓여있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동상으로 창백했습니다. 미군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200명의 한국 군인들이 부상당한 미군에게 피를 나눠주기 위해 자원했어요. 홀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정말로 피를 나눠줬다고.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네, 강 국장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한국군들은 누구를 구하고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것에 탄 남자가 누구인지도 상관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는 손짓을 했고 화면은 미 육군 의사 일기의 한 페이지를 확대했습니다. 희미한 글씨체가 나타났어요. 강 국장은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해 겨울, 그 수혈 덕분에 400명의 미군이 살아남았습니다. 복도에는 더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기침 한 번이 울려 퍼지더니 사라졌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정치처럼 들리지 않는군요. 한국은 동맹을 위해 전적으로 희생하고 있었어요. CNN 앵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강 국장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헤인즈 씨, 보호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죠?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맹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숨값은 얼마입니까? 정맥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리 중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저는 이 회의 전에 저에게 브리핑을 해준 워싱턴의 분석가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보고 의존적인 동맹국이라고 말했어요. 서울은 공정한 몫을 지불하는 것을 꺼려 한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화면의 이미지는 모든 스프레드시트를 외설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강 국장은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마이크에 종이에 희미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국방을 달러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무덤에서 그것을 세고 있어요. 그 대사는 부드러웠지만 그 어떤 연설보다도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홀, 위성 피드, 지구상의 모든 뉴스룸을 통해 울려 퍼졌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어실 감독의 목소리가 제 이어 피스에서 갈라졌어요. 로버트, 우리는 62개국의 생방송 중입니다. 응답해야 합니다. 아니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직입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카메라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홀에서는 진실이 뒤바뀌었어요. 우리는 그저 그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피에 의해 따뜻해진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은 더 충격적인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헤인즈 씨,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서 보호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동의합니다. 보호에는 피와 시간, 희생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께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화면으로 눈을 돌리자 이번에는 회색 하늘 아래 얼어붙은 항구를 보여주는 프로젝터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흥남, 1950년 12월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곳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대피를 기억하죠. 하지만 그들은 남아있던 한국 선원들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조는 온화했지만 말은 깊게 끊겼습니다. 바다는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적이 진격해오고 있었죠. 미국 수송선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미국 수송선이 출항을 준비했을 때 소형 한국 경비정 함대가 범위 밖으로 호위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무장이 되어 있었고 레이더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돌아올 명령도 없는 상태로 수많은 적들을 향해 돌격했죠. 그리고 한국군 32명이 탑승한 그 배는 결국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묵을 숨쉬게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배였지만 여러분의 가장 큰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CNN의 앵커가 헤드셋을 내리고 턱을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BBC 특파원은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라고 속삭였죠. 강 국장은 마치 그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이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인정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신뢰를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애초에 이 동맹을 구축한 바로 그 신뢰 말이죠. 그는 다시 움직였고 다음 이미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검게 그을린 하늘, 창고 곳곳에 불이 번져 있었습니다. 대구 탄약고 1951년. 그는 말했습니다. 비축품에 불이 붙었습니다. 미군 사령관은 모두를 나가라고 명령했지만 400명의 한국 민간인들은 떠나기를 거부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떠나면 미군은 무기가 없어서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모래와 삽으로 불을 끄려고 했어요. 결국 그들 중 절반이 죽거나 다쳤지만 창고와 8군 탄약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둘러보며 안정적이지만 가장자리에서 약간 흔들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저희 삼촌이었습니다. 전쟁 전에는 학교 선생님이었죠. 소총을 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치솟자 그는 호스를 집어들고 다시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그의 시계가 포탄 케이스의 금속에 융합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총성처럼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 국장은 여전히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촌과 그와 같은 수백 명은 메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당신의 군대는 현장에서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한반도 전체가 손실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용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결심한 아버지, 아들, 노동자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죄책감은 아니었어요. 더 복잡한 것, 즉 확실성의 느린 침식이었죠. 저는 숫자를 지키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유령으로 그것들을 해체하고 있었어요. 그가 버튼을 누르자 컬러 선전이 아닌 차가운 금융 번역이라는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원하는 계산이죠? 흥남 해군 호위대의 희생으로 미군 32,000명이 무사히 철수할 수 있었어요. 그 가치는 3,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구기지의 탄약고에서 탄약 가치 절감만 해도 21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미군들이 생존할 수 있던 잠재적 가치를 합친다면 이것보다 몇 배는 더 가치 있겠죠. 그리고 강 국장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후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헤인즈 씨, 그곳에는 저희 삼촌만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리가 무너졌을 때, 바다가 얼었을 때, 불이 탔을 때 같은 선택을 한 수많은 다른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위해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젠가 미국이 기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남아 있었어요. 그의 눈이 들어올려져 제 눈을 가렸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테이블 위에서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포착되었죠. 그들은 우리를 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은유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처럼 느껴졌죠. 강 국장은 다시 한번 이전보다 더 조용해진 목소리로 마이크에 거의 닿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한 번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입니다. 세계는 GDP와 수출 차트로 우리를 측정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친구를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들은 동맹국을 위해 죽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며 싸웠거든요. 그리고 충성심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면 미국은 이미 한국의 어떤 기지보다 많은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마무리했어요. 헤인즈 씨, 비용 분담에 대해 말씀하셨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먼저 피를 나눴습니다. 분명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임승차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들먹이며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 힘의 피난처를 누리는 동안 미국은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강 국장이 선전을 하고 있자 트럼프의 트윗은 날카롭고 조롱하며 의도적으로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유하고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료로 보호합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씁니다. 그리고 이에 강준호 국장은 놀랍도록 침착하게 대응해 나갔죠. 그의 뒤에는 벽 크기의 화면이 하나의 이미지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의 조감도 끝없이 쌓인 철제 컨테이너에서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이번에도 그에게 말려 들어갈까봐 먼저 선빵을 쳤습니다. 강 국장님, 미국은 이 지역의 안보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체를 방어하는 기지, 함대,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죠.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단단하게 계속했죠. 하지만 해마다 여러분의 기여는 불균형적으로 적습니다. 미국 납세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번영을 보조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자 강 국장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미국이 한국을 위해 주한미군 시설을 유지한다고 믿습니까? 그는 작은 리모컨을 눌렀고 뒤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부산, 평택, 인천이었어요. 세 개의 항구에는 넓고 금속으로 되어 있으며 물 위로 철제 팔숲처럼 뻗어 있는 크레인이 있었어요. 이것들은 아시아에 있는 미군의 폐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미군의 연료, 모든 미사일, 부품, 모든 배급 상자, 미국의 모든 것이 한국 항구를 통해 흐르죠. 일본, 괌, 필리핀에 있는 귀하의 기지는 모두 처리량 용량을 저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태평양 물류가 2주 안에 무너집니다. 그는 마치 선생님이 당연한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항구들은 미국 항구가 아닙니다. 한국 항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넓히고 준설하며 당신의 배들이 정박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했습니다. 우리는 미군을 위해 진입로를 포장하고 크레인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전체 항만 유지 보수 비용의 92%는 귀하의 예산이 아닌 저희 예산에서 발생합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항에 착륙하는 모든 외국의 배는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만큼은 그러지 않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진실이 눈앞에서 타오르는 동안 메모를 하는 척하며 몸을 뒤로 젖혔어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부산에 정박하면 우리 해경이 항로를 정리합니다. C-17기가 오산에 착륙하면 관제사가 내비게이션을 처리하죠. 귀하의 잠수함이 진해에 재보급되면 저희 엔지니어들이 파이프라인을 유지 관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군인들이 평택을 행진할 때 미군은 매장마가 끝날 때마다 우리가 포장한 도로를 따라 행진합니다. 위성 이미지가 나타나면서 조명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대규모 미국 군함들이 한국산 방파제가 줄지어 있는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강 국장은 2015년 이후 부산항의 도킹 용량이 3배로 증가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지었기 때문이에요. 부상하는 중국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머물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무임승차자라고 부르는군요. 기자석에 있던 누군가가 그게 사실인가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강 국장은 그들의 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가 다시 누르자 또 다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일렬로 늘어선 컨테이너 선들이 바다를 혈관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씩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대가 한국을 이동하면서도 지불하지 않은 화물을 나타냅니다. 연료, 장비, 식품 모두 한국 시스템에 의해 저장, 가공 및 배송되죠. 한국 덕분에 2008년 이후 미군의 물류비용 절감액은 총 약 55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헤인즈 씨, 누가 누구를 태우고 있나요? 누가 무임승차자라는 말입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숫자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는 이미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이를 선전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인플레이션된 비용, 검증되지 않은 수치라고 했죠. 하지만 강 국장이 언급한 모든 수치는 미국 국방부 감사에서 나온 거였어요. 제가 직접 읽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한국의 항구는 미국의 군인들에게 공급될 뿐만 아니라 미국을 보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강 국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국의 방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영향력에 관한 것이죠. 카데나 공군 기지를 떠나는 모든 항공기, 남중국해를 순찰하는 모든 구축함,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공급하는 모든 보급선 등 모든 것이 한국 조정 그리드를 통과합니다. 우리가 없다면 당신의 태평양 네트워크는 정맥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중국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당신들을 위해 기꺼이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미국의 비용을 낮추고 안전을 보장해줍니다. 그는 마침내 슬라이드를 끄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1950년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한국은 자유의 최전선입니다. 강 국장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7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유의 송장에는 우리 이름이 적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내일 떠난다고 해도 당신의 함대는 여전히 우리 항구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당신의 위성은 여전히 우리의 지상 링크에 의존할 것입니다. 당신의 태평양 억지력, 즉 전체 지휘 인프라는 여기, 이 반도에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미국 측에 분담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더라도 당신들은 어쨌거나 절대로 한국을 떠날 수 없죠. 그러니 이쯤에서 허세는 그만 부립시다. 그는 다시 화면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다시 한번 어두워졌어요. 이번에는 회로처럼 빛나는 평택, 별자리처럼 빛나는 인천, 움직임으로 펄럭이는 부산 등 한국 해안선의 야간 항공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들은 의존의 빛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그 나라에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운 나라의 빛들입니다. 우리는 박수를 요청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죠. 우리는 당신들이 충성을 빚으라고 부르는 것을 그만두기를 바랄 뿐입니다. 방은 고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조선소 내부를 보여주는 뜻밖의 일을 했죠. 선체를 용접하는 한국인 노동자들, 갑판을 조립하는 크레인들, 바다 위에서 불꽃처럼 날아다니는 불꽃, 그는 미국의 제7함대는 한국산 철강으로 항해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구축함, 연료 바지선 등은 모두 우리가 직접 훈련시킨 부두에서 유지 보수하고 수리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들어올려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 해군 유지 보수의 70% 이상이 한국 조선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기에 연간 절감액은 23억 달러에 달했죠. 그는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무임승차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공유된 이익 또는 상호 기여에 대한 외교적 표현을 찾기 위해 기발한 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어떤 반박보다 더 컸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국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할 말을 잃은 채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터졌어요. 그녀가 일어섰을 때 모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거든요. 전 세계 방송을 위해 조용히 제 말을 통역해주던 젊은 한국계 미국인 통역사, 그녀의 이름은 에블린 최였습니다. 완벽한 서울 억양과 완벽한 평정심 때문에 주정부에서 고용한 인물이었죠. 그녀는 대본에 없는 단어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목소리는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헤인즈 씨, 그녀가 복도를 가로질러 목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겠네요. 처음에는 또 다른 기술적 중단, 어쩌면 번역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생을 눌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제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보세요. 한국은 곧 접힐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미국의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강하게 압박한다면 그들은 곧 라이브 방송 카메라 앞에서 무너질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약점입니다.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 늘 미국에 의존하는 거죠. 모든 음절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분리되어 거의 기계적으로 들렸습니다. 번역가들은 얼어붙었어요. 한국 기자들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강 국장은 분노가 아니라 더 무거운 것을 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수혜자입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구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들리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준비 세션 직원들 간의 비공개 브리핑 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방에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정말로 나약하고 하찮은 존재인 줄 알았거든요. 그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국가인 줄 알았습니다. CNN은 논평을 중간에 중단했습니다. BBC는 침묵했죠. 일본 특파원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산불처럼 텔레프롬프터 전반에 헤드라인이 폭발했습니다. 미국 협상가가 생방송 중 동맹국을 조롱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외교는 굴욕으로 변했어요. 미국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제 신뢰도가 벽돌 하나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에블린이 다시 말하자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부모님은 부산 출신이에요. 그녀는 이번에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희 조부모님은 전쟁 중 다리 밑에 어떻게 숨었는지, 미군 병사들이 어떻게 그들을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감사하도록 키웠어요. 하지만 감사가 침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정치적 타격보다도 저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헤인즈 씨, 저는 이 동맹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동등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강 국장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는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카메라가 그녀의 눈물을 포착했습니다. 모든 시청자가 제 침묵을 보았습니다. 한국 기자단이 폭발했어요. 한 기자가 외쳤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동맹국들에게 보여주는 존경인가요? 또 다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신의 투명성이었나요? 강 국장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죠. 그의 대표단의 침묵은 그 어떤 항의보다 더 컸거든요. 에블린이 말을 이어가면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싸웠던 평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희생을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한 말씀을 하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고개를 숙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지막 말에서 갈라졌습니다. 세상은 숨을 죽였어요. 방 전체의 온도가 변했습니다. 굴욕을 목격할 것으로 기대했던 기자들은 이제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욕을 당했지만 그것을 위해 더 높이 서 있던 나라를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저와 미국 대표단에 대한 야유소리 때문에 협상은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브리핑룸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화면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실수를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에 엄청난 부담을 느꼈어요. 그런데 강 국장은 그저 조용히 영상통화를 켜더군요. 워싱턴 회의장의 웅장함과는 거리가 먼 산업도시 대전에 있는 소박한 교실이 보였습니다. 카메라는 벗겨지는 벽, 녹슨 작업대, 공기 중의 기름 냄새와 무거운 냄새를 천천히 가로지르며 움직였어요. 그러자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머리는 회색이었고 실험실 코트는 얇게 입었지만 눈은 여전히 20살의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 이름은 이태성입니다. 그는 카메라에 대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 공업고등학교에서 3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계, 전자공학, 복합 디자인 등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책상에서 작은 회로 기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작은 보드는 바로 이 교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 공군의 조기경보 위성 네트워크 안에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 협상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지난 48시간 동안 스프레드시트와 방위비 차트를 작성했던 저조차도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낱 한국의 공업고등학교에서 미국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후 그의 학생들이 하나씩 분할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군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엔지니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실험실, 작업장, 그리고 클린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흰색 정전기 방지 슈트를 입은
20대 후반의 호기심 많은 청년 한지호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파란색 LED 조명 아래 수백 대의 기계가 윙윙거렸어요. 저는 전자기 차폐 재료를 설계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GPS 위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합금이 없으면 미국은 48시간 이내에 내비게이션 정확도가 83% 떨어질 것입니다. 이건 오직 한국만이 독자 개발한 부품이거든요. 그는 얇은 흑연 같은 검은 금속판을 카메라 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금도금 필름보다 태양 복사를 10배 더 잘 차단하고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나사는 그것을 재현하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3번 실패했죠. 대전공업고등학교에서 개발된 기술인 재활용 탄소 나노섬유로 만들어졌는데 저는 미국이 왜 매번 실패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렇게나 쉬운걸요?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무언가를 만들지 말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두 번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김아라가 위성 궤도를 표시하는 화면으로 가득 찬 제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저궤도 통신 위성을 위한 안내 소프트웨어를 작성합니다. 라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가 몇 개의 키를 누르자 그녀 뒤에 있는 세계 지도에 불이 켜졌습니다. 수백 개의 깜빡이는 점들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반짝이는 거미줄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과 전송하는 모든 정찰 드론은 이러한 데이터 링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시스템 업데이트를 중단하면 미국은 36시간 이내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상황 인식의 62%를 잃게 됩니다. 기자석 전체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방위군도 불편하게 자리를 옮겼어요. 아라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자체 AI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 네트워크를 설계했습니다. 전력을 3분의 1만 사용하면서 데이터 지연 시간을 91% 줄였어요. 그래서 당신의 위성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단 한 번도 신용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협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잖아요. 세 번째 피드는 온라인에 공개되었습니다. 전력 반도체 디자이너인 박준우가 제작 클린룸에서 빛나는 파란색 기계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이 끊기고 있었어요. 구축함의 레이더 시스템이 보이시나요? 탄도 미사일을 추적하는 시스템은요? 그들의 전력을 조절하는 탄화규소 칩은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것이죠. 그는 실험실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웨이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작은 것은 1200볼트와 250도에서 작동합니다. 우리는 매년 1000만 개를 생산합니다. 미국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카메라를 직접 들여다보았습니다. 미 해군이 태평양의 함정을 파견하면 이 칩에 의존하여 보이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산을 멈추면 레이더가 미군의 함정들을 전부 포착해버릴 것입니다. 숫자들이 그의 옆 화면을 스쳐 지나갔어요. 전력 반도체 글로벌 공급 점유율, 한국 38%, 일본 17%, 미국 6%. 회의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기자들은 침묵 속에서 응시했어요. 이태성 교사는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학생들은 제 학생들입니다. 아이들이 17살 때 기름으로 뒤덮여 모터가 회전하지 않거나 코드가 컴파일되지 않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미국을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국이 휴대폰만 만든다고 생각했죠. 그 어떤 모욕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비꼬는 것은 온화했지만 진실은 날카로웠어요. 한국 기자들로부터 몇 번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들의 자부심은 조용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턱을 조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그건 바로 존경이었죠. 이 씨는 계속했습니다. 1990년대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장비는 저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납땜 다리미는 빌려야 했고 교과서는 찢어져 있었죠.
하지만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망가진 것을 고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발명하기 위해 헌신했죠. 그는 오래된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금속에 흉터가 있고 손잡이는 사용하기에는 너무 매끄러워 보였어요. 이 망치는 현재 F-35의 레이더 모듈, GPS 위성, 심지어 테슬라 오토파일럿 칩 내부에 있는 부품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숙제라고 부르죠. 한국 기자실에는 부드럽고 자랑스러운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오만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얻은 승리처럼 들렸어요. 이제 강 국장이 나섰어요. 헤인즈 씨, 앞서 한국은 미국의 힘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폭격기를 안내하는 모든 위성, 항공모함을 보호하는 모든 레이더, 조종사의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센서 등 그 안에는 모두 한국의 일부가 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국가 자체가 그대로 붕괴되고 말겠죠. 이게 바로 동맹의 힘이자 당신들이 우리를 무시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화면에 정확하고 잔인하며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군 시스템의 한국산 부품, 통신 위성의 경우 코어 칩의 78%, 미사일 유도 모듈의 경우 신호 처리기의 61%, 해군 레이더 시스템의 경우 전력 트랜지스터의 72%. 우리가 공장을 끄면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기계들은 숨을 멈춥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협력하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도와준 손길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마디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워싱턴에서는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데이터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숫자가 정확했거든요. 모든 청구는 국방부 조달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CNN 패널의 누군가가 우리는 한국의 날개를 타고 날아다녔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호스트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들이 조용히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저를 완전히 질식시키려는 듯 더욱 충격적인 무언가를 들고 나오더군요. 하지만 한국 외교부의 조용한 기술 고문인 장민서가 얇은 회색 폴더를 들고 들어오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양쪽을 향해 가볍게 인사하며 완벽하게 침착하게 말했어요. 헤인즈 씨,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국이 방어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둔비 10배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당신이 계산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공짜로 얻는 것입니다. 그녀는 폴더를 테이블 위에 놓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표지에는 펜타곤 워터마크와 대담한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프로젝트 이클립스, 한국 네트워크 구역 내 미국 운영 의존도에 대한 기밀 기술 평가. 배가 조여졌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워싱턴 내부에서도 제한된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의 통신망이 오프라인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비상 상황 분석이었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위성 링크, 레이더 중계기, 데이터 허브 등 위쪽으로 스크롤되는 숫자 라인. 하와이에서 괌, 일본,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부산, 오산, 대구, 평택 사이에 수십 개의 빨간 점들이 펄싱되었어요. 이는 미 태평양 사령부의 디지털 네트워크의 중추 노드였죠.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네트워크 유지 보수 모드가 꺼지는 경우였어요. 6시간 만에 미국 위성 신호 지연 시간이 19% 증가하더니 12시간째에는 오키나와와 괌의 미사일 추적 시스템이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에는 미국의 전자전 능력이 42% 감소했고 72시간이 지났을 때는 전 세계 운영 네트워크 마비가 68%로 추정되었어요. 그야말로 국가 괴멸의 시나리오였죠.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장민서 씨는 계속했습니다.
미국의 위성 시스템은 한국의 9개 지상국에서 전송된 동기화 신호에 의존합니다. 항공기부터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서태평양의 모든 GPS 칩은 이러한 한국의 펄스에 따라 달라지죠. 대전, 안성, 제주에서 보정되었습니다. 한국이 단 10분이라도 끈다면 미국 함대는 절대 위치 인식을 잃게 됩니다. 항해하는 눈이 멀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만큼은 미국은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 해안을 따라 일련의 데이터 링크를 보여주는 차트를 확대했어요. 이 케이블은 매초 38TB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건 미 해군에 속하지 않습니다. 전부 한국의 소유죠.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유지 관리하죠. 그리고 우리는 매달 전기요금을 지불합니다. 당신들이 사용하는 부분마저 말이죠.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이용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우리 발전소가 신호를 살려주기 때문에 미군의 레이더 스크린이 빛나고 있을 수 있고 미국이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거예요. 침묵이 숨막혔습니다. 그러나 장민선은 개의치 않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렀습니다. 시뮬레이션 비디오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미국에 대한 지원을 끊자마자 미국의 동중국해 상공감시 위성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물이 흐려지고 신호가 표류했어요. 12시간이 지나자 오키나와 상공의 항공기들은 항법 교정을 잃었습니다. 24시간이 되자 태평양 함대 함정들은 통신 시간 제한을 보고했어요. 48시간이 되자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모든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중국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이 단순히 반응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72시간이 되자 하와이의 지휘 데이터가 괌과 동기화되지 못했어요.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런 다음 화면 하단에 한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네트워크가 깜빡이면 태평양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언론의 잡음이 퍼졌습니다. CNN은 뉴욕에서 생방송을 중단했고 앵커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어요.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이 미군 통신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이었어요. 아무도 이것이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장민선은 다시 말했습니다. 헤인즈 씨,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맹국을 상대로 자랑하거나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무임승차자라고 부르며 10배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 우리가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금액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녀는 미국 방위작전에 대한 한국의 연례 간접 기여라는 제목의 숫자표인 새로운 슬라이드를 제시했습니다. 네트워크 유지 보수 및 에너지 지원, 인프라 액세스 및 데이터 통합, 위성 링크 보정 및 신호 테스트, 민간 물류 및 긴급 지원 등 한국의 미국에 대한 연간 총 혜택은 258억 달러에 달했어요.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방어자금을 빚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숫자로 보면 당신은 우리에게 2배 이상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약간 고개를 숙였죠. 우리는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의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언론은 모든 단어를 포착했습니다. 몇 분 만에 헤드라인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패권은 더 이상 워싱턴에 살지 않습니다. 패권은 서울에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를 일식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의 우월성이 깜빡이고 전 세계가 누가 불을 계속 켜놓았는지를 보는 순간이었죠. 태평양 전역의 증시는 흔들렸습니다. 미국의 방위산업체는 급락한 반면 한국 기술주는 1시간 만에 8% 급등했어요. CNN 앵커들은 인프라가 된 동맹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서울이 플러그를 당기면 미국의 통신사들도 대화를 끊는다라고 투덜거렸죠. BBC조차도 이것은 더 이상 의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쪽이 비용을 지불하는 공생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꾹 참았습니다. 제겐 반격의 기회가 한 번 남아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전 주한미군 사령관 윌리엄 크로포드 장군이었습니다. 한때 한국 땅에서 28,500명의 병력을 감독했던 인물이죠. 크로포드 장군은
분명 미국의 편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서 근무까지 했던 인물이기에 그의 발언은 더욱 신빙성이 있겠죠. 그러나 그가 영상 속에 등장해 입을 열자마자 저뿐만 아니라 미국 팀 전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복무할 때는 우리가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우리의 방패였거든요. 복도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얼어붙었고 미국 기자단은 놀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크로포드가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헤더는 다음과 같았어요. 기밀작전 종속 보고서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이 데이터는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화면에 투사했습니다. 한국 국방 통합 시스템 제거했을 경우의 시뮬레이션이었어요. 미국의 태평양 함대 운영 효율성은 72시간 이내 62% 감소하고 위성 링크 조정 손실은 47%에 달했어요. 합동 사이버 명령 대응 지연은 사건당 9.4분에 달했고 예상 재정적 피해는 무려 첫 10일 동안 1,860억 달러였죠. 세상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미국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던 저조차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미국 국방부 내부 수치였거든요. 크로포드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가상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2021년에 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이 일시적으로라도 데이터 통로를 폐쇄하면 우리 선박은 항법 보정 기능을 잃고 드론은 목표 동기화를 잃게 되며 위성은 궤도당 최대 1.7km까지 표류하게 돼요. 한국의 네트워크 안정화 장치는 이 모든 것을 매일 매 시간, 매일 수정하거든요. 미국은 할 수 없는 기술력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단 한 푼도 지불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부담 분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그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태평양 감시 데이터의 72%가 한국 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됩니다. 우리 AI 전투 모델링 소프트웨어의 41%는 한국 칩에서 실행되죠. 우리 항공모함의 정보를 유지하는 네 번째 레이더 보정핑은 부산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들은 우리 디지털 방어의 중추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깨어있게 해주었죠. 우리를 강하게 보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모든 맥박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없다면 우리의 지휘는 깃발이 달린 빈 선체에 불과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미국 측은 창백해졌어요. 터너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그가 다리를 태우고 있어요. 도대체 그는 누구의 편이란 말인가요? 그러거나 말거나 크로포드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를 트립와이어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이야말로 한국의 억지력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전선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전선은 한국의 서버, 반도체, 위성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오만함 없이 박수도 보내지 않고 그것을 지켜왔어요. 그는 후회의 목소리로 다시 카메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태평양의 우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프리로더라고 부르며 10배의 분담금을 요구해야 할까요? 그는 작은 태블릿을 들어올려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 생태계로부터 조용히 얻은 경제적 이익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즉시 나타났어요. 한국 물류, 에너지 그리드 및 데이터 인프라의 연간 비용 절감액은 274억 달러였고 한국 하청 및 기술 공유로 인한 R&D 비용 절감은 연간 38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덕분에 얻은 미국의 2000년 이후 총 예상 이익은 무려 6,120억 달러에 달했죠. 그는 숫자가 거기에 걸리게 했습니다. 6,120억 달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것이며 그것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신뢰, 침묵, 충성의 세월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죠. 기자들이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국 특파원이 그녀의 마이크에 속삭였습니다. 이건 유출이 아니라 자백입니다. 크로포드는 그녀의 말을 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백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지휘할 때 모든 미국인이 알아야 할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우리의 명성, 도달 범위, 기술 신경계를 방어하죠.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기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판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황해에서 얻는 모든 레이더 스캔, 한국 알고리즘을 통해 필터링됩니다.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 한국 부품으로 보정되죠. 요코스카에서 출항하는 모든 항공모함은 한국산 터빈실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엔지니어링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것에 대해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계속 운영할 뿐이죠. 그런 다음 그는 기밀 문서에서 한 문장을 읽었는데 이 문장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략적 평가 대한민국의 통합 국방 및 기술 인프라가 없다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작전 준비 태세는 72시간 내에 62% 붕괴될 것입니다. 아시아의 모든 지역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 접수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크로포드는 서류를 제쳐두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는 워싱턴에서 직접 연설하며 이것을 공개한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정확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이미 모든 주요 매체에서 헤드라인이 번쩍이는 등 말이 곳곳에 퍼져 있었어요. CNN은 한국 없이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무너진다는 티커를 운영했습니다. BBC는 이를 동맹 역사를 다시 쓴 고백이라고 불렀죠. 일본의 NHK는 도쿄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속삭였습니다. 한국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태평양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격이 찾아왔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진실이었죠. 당신은 그들에게 10배의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만약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라면 미국이야말로 오히려 한국에 10배 이상의 지불을 해야 합니다. 태평양 사령부의 모든 심장 박동은 서울에서 시작되는 해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워싱턴이 아니라 한국 대표단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당신의 땅에서 봉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힘이 어떻게 생겼는지 배웠어요.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몇 초 동안 홀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카메라 불빛이 다시 켜지면서 놀란 얼굴들이 모두 포착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냉소적인 유럽 분석가들조차도 펜을 든 채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죠. 그 순간 아무도 부담분담이나 계약,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제국의 의존성을 인정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것이었죠.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한국을 우리의 후배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헤드라인과 대중의 경외심을 보면서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은 마침내 누가 누구를 태우고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모욕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견뎌낸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강준호 국장이 마침내 일어섰어요. 그는 단지 하나의 폴더를 찾아서 제 앞에 놓더군요. 이것은 청구서가 아닙니다. 청사진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측정되었지만 틀림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13조 원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는 계속해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잘못된 숫자를 세고 계셨습니다. 진짜 방정식은 부담이 아니라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13조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미국 대표단 사이로 속삭이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터너가 제 옆에서 긴장하는 것을 느꼈어요. 기회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강 국장은 폴더를 열었습니다. 내부에는 차가운 정밀도로 빛나는 차트, 투영도, 도식 등의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이것은 공동의 미래를 위한 제안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이죠. 우리는 당신이 요구한 것과 같은 돈을 국방이 아닌 창조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공유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한미 양자 통신 네트워크, 국경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 대입이 아닌 윤리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AI 기반 방어망,
인력을 혁신으로 대체하는 항공 우주 로봇 공동 프로그램, 그리고 양국의 차세대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기금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에 대해 논쟁하는데 10년을 더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힘을 합쳐 우리 둘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할 수도 있죠. 그 말은 제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석유, 무기, 조약, 관세 등 협상에 참여했지만 전쟁터를 이렇게 교실로 만드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 국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임승차자라고 하셨죠? 그는 안정적이지만 불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여러분을 위해 만든 것을 보세요. 우리의 반도체는 항공기를 더 똑똑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배터리는 차량을 더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만들죠. 우리의 코드는 여러분의 위성을 작동시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죠. 기자들이 격렬하게 타이핑을 시작하자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래혁신동맹이라는 문구는 몇 분 만에 유행했어요. CNN의 배너에는 한국은 지불이 아닌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터너는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뒤집고 있어요. 저는 논쟁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시련 속에서 처음으로 다음 공격 라인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죠. 70년 동안 우리는 당신 곁에 서 있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그림자 속에, 때로는 폭풍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신용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맹 자체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뒤에 있는 프로젝션 스크린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자 화면은 데이터 차트가 아닌 얼굴을 포함한 일련의 이미지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작업장에서 국방위성용 회로 기판을 납땜하는 한국 엔지니어들, 미군 병사들이 한국 기술자들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공동 레이더 기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양국의 젊은 학생들이 양국 국기가 새겨진 서울 실험실에서 함께 코딩을 하고 있었죠. 그런 다음 그는 주머니에 손을 뻗어 작은 핀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1953년 상호방위 조약의 상징인 간단한 배지였어요. 그는 엄지손가락을 스치기 전에 제 쪽으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차고 계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군인들이 처음 우리 땅에 왔을 때 연락장교로 복무하셨어요. 그는 저에게 동맹은 서명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공유된 약속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지켰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 국장님, 이 협상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 국장은 카메라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니요.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모든 주요 매체에서 인용되고 배너에 인쇄되어 기억에 새겨질 줄을 전달했습니다. 존경은 돈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동맹입니다. 침묵, 그리고 박수가 이어졌어요. 한국인이 아닌 국제 언론의 박수, 회의적인 유럽 분석가들조차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BBC의 티커에는 한국, 동맹의 정의를 다시 쓰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외교가 인류애가 된 날이라고 불렀어요. 폭스 뉴스조차도 평소에는 무시하는 태도로 헤드라인을 방영했습니다. 한국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승리하다 저는 제자리에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는 세계 패권국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여기에 자비까지 베풀어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